중국 경제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중국의 국영기업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었던 국영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도대체 이 중국 경제를 몰락시킨 국진민퇴가 무엇인지 Y타임스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지난 11일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를 막으려면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5년이 지나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3.4% 수준에 그칠 것이라 그러면서 적어도 4.5% 안팎을 유지하려면 민간 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크게 처진 이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없이 중국 경제 성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경제 체제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민간 경제가 아니라 국영기업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꺼내들면서 민간 기업들까지 중국 공산당 직접 지도화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른바 민간 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하는 개념의 국진민퇴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상이죠. 지난 5일에도 시진핑 주석은 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금융경제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당의 중앙 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당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렇게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공산당이 모든 걸 장악하는 경제를 주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중국 공산당이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모든 민영기업은 빠짐없이 규모에 맞게 당 조직을 건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예 중국 공산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장에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건설해야 된다. 3명 이상의 당원이 모이면 당 지부를 만들 수 있고 50명이면 당 총지부, 100명 이상이면 당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거의 모든 민간 기업들도 회사 내에 당위원회를 만들고 공산당 간부들을 당 서기로 영입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명목상의 자리가 아니라 회사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그런 자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회사의 대표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 막강한 직책을 만든 겁니다. 공산당의 밑보였다가는 중국에서 회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 포탈인 바이두의 경우에 연봉 약 1억 원을 걸고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들에서도 공산당이 막강한 힘을 갖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이원화되는 부작용들이 속출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민영기업들은 이 오늘날의 중국 경제, 그러니까 GDP의 60%, 일자리의 80%를 창출해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 공산당 석이라는 자가 침을 흘리면서 민영기업을 좌지우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의 당장에는 기업 내 당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 노선과 방침의 관철. 둘째,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지도와 감독하는 일. 세 번째, 직원 단결. 네 번째, 기업과 직공, 그러니까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다섯 번째, 기업의 건강한 발전. 이겁니다. 사실 이런 규정은 기업의 당서기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목을 조이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당서기가 회사의 상왕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민영기업들이 공산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죠. 당서기가 회사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당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대표가 소신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체제를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민영기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뛰는 형국 아닐까요? 이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 국영기업들의 실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사실 중국 경제의 많은 문제들이 국영기업에서 비롯됩니다. 업무 효율성도 낮을 뿐더러 부패는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수가 난무합니다. 그저 보고용 수치들만 잘 만들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자리 보존도 확실합니다. IMF의 스리니바산 국장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런 중국식 경제체제, 그러니까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국진민태의 경제체제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점잖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이런 조언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중국식 경제체제의 개혁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은 시진핑과는 다르게 민진국태를 주장했습니다. 그 길만이 중국 경제가 살 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국가의 계획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고 또 국유기업보다는 민간기업을 통한 성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이런 흐름은 장점인 후진타오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키게 됩니다. 국가의 개입을 늘리면서 중국 공산당 중심의 경제를 주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진핑 신시대의 문제점은 이미 마오쩌둥 시대에 불거진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한창이던 1958년 10월에 당시 부총리였던 덩샤오핑이 텐진의 한 농촌인 신리춘에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농업 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 하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를 격려하고자 시찰에 나선 겁니다. 소문대로 들판에 벼가 가득했고 주민들은 풍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하게 격려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찜찜했습니다. 눈에 벼가 지나칠 정도로 빡빡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즉각 차를 돌려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벼를 뽑아보니까 이 벼들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벼 생산량을 속이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열불난 이 덩샤오핑은 허위보고에 치를 떨면서 국가의 무리한 식량 증산 운동이 선량한 농민들로 하여금 허위보고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간섭이 크면 클수록 허위보고와 가짜 승리가 늘어난다 하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런 마오쩌둥 시대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지금 시진핑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정이 바로 그겁니다. 시 주석이 앞장서 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말하니까 지방 정부들이 너도 나도 나서 가지고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진핑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고용이죠. 이로 인해서 한 해 수천 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전역에 설립됐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될 겁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을 뒤흔드는 가장 큰 문제는 허위보고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심구어지라고 그러죠. 이 SMIC가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허위보고에 의한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SMIC는 왜 그런 뉴스를 흘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 보고용 뉴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보고용 언론 플레이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찌 SMIC 뿐이겠습니까? 중국 경제 전반, 아니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이런 시진핑 보고용 수치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서부터 경제 통계까지 다 헛수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자를 인용해가지고 여러 지표들을 통해 볼 때 중국 경제가 살아날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낮을 정도로 비관적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및 기업 이익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 5일까지의 중국 최대 수출 박람회였던 캔톤 페어에서의 수출 상담 실적이 지난 2019년에 비해서 15%나 감소했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린 행사이고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캔톤 페어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것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런 중국 경제 부진 원인으로 IMF가 국진 민태의 시진핑 경제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를 수정할 용기도 생각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 전망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